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보기에서 면 스타일에서 X선을 빼고 여기다 다시 던져 놓겠다. 자, 파일에서 가져오기 해서 프라임 A고 P를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와서 붙여 놓고 그리고 요거를 아이고 만들어 버렸네. 놓고 이거를 저 옆에다 붙였었죠. 끝에 딱 붙이게 해놓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풀 사이즈로 키워서 도구에 배율해서 풀 사이즈는 필요 없었죠. 한 요 정도 사이즈였던 거야 아까. 이 사이즈고 이동해서 가운데로 이동해가지고 이 정도로 이동했을 때 적당히 중간쯤인지 보기에서 다시 X선으로 해서 조금 더 옆으로 가야겠네요. 옆으로 가서 옆으로 좀만 더 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가서 확인하시면 이제 거의 중간이죠. 이렇게 해서 위치 확인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뷰 보기에 면 스타일을 다시 X선을 끄고 자, 앞좌석에서는 사실은 어찌됐든 간에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디서부터 들어오는지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가운데 좌석에서 정 가운데 좌석에서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카메라 지정해서 정 가운데에서 서서 봤을 때입니다. 앉아서 봤을 때는 또 다른 세팅이 있어요. 저 가운데 좌석에서는 딱 적당하죠. 보기 적당하고 뭐 시야 가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커를 센터에 놓는 게 사실 가장 좋은데 센터에 놓으면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제약이 많아요. 은근히 센터 스피커를 놓을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됩니다. 자, 이 정도 스크린 사이즈하고 뒤쪽에서 아까 스피커 안 걸었는지 카메라 지정해서 저희 뒤쪽에서 한번 확인도 하고 뒷좌석 가서 확인했더니 스피커가 가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귀퉁이에서도 또 안 가리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 완전 사이드 좌석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사이드 좌석인가요? 그래서 카메라 위치 지정해서 여기가 완전히 사이드 좌석이죠. 그랬을 때 이제 알려 보는데 뭐 스피커가 가리지는 않네요. 괜찮습니다. 근데 굉장히 위에서 바라보죠. 자, 이렇게 뭐 대충 이 정도 사이즈면 될 것 같고 이거의 대각선 길이가 이제 스크린 인치수인 겁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확인해 가지고 이 정도 사이즈가 적당할 것 같다라고 정하면 될 것 같은데 더 줄이지는 않을게요. 일단은 왜냐하면 더 줄였다가는 이제 한눈에 들어오게 줄이다가는 뒤쪽에서 글자체가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디까지 줄일지는 먼저 확인하고 자, 이 정도 사이즈면 적당할 것 같다라고 확인을 하고 근데 사실은 더 정확하기 위해서는 앞사람 머리가 안 가리기 위해서는 여기다 의자 집어넣고요. 사람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안 가리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객석의 기울기가 조금 많이 있으면 덜 가릴 거예요. 2층에서는 사실 가리지 않을 텐데 1층에서 좀 가릴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자, 영상 시스템 성능 요구 조건 파악입니다. 보기 확대 조금 키워볼까요? 150%로. 자, 영상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및 국제 규정. 영상 시스템 국제 규정은 아빅사, 삼성전자 영상 사이언즈 설계 기준과 북미 정면 기술사 이렇게 두 개로 찬정했는데 안시 인포컴이라는 미국 단체가 있는데 아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라는 단체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사결정과 분석 의사결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BDM, Basic Decision Making. 그러니까 영상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보면서 어떤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글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ADM, Analytical Decision Making. 스크린의 세부사항, 도면, 의학 영상까지 판단하는데 여기까지는 필요 없고 베이직 BDM 요거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것이 BDM, 분석 의사결정이 ADM인데 ADM은 더 높은 퀄리티를 보장하는데 BDM에서 교육자는 디스플레이 기초에 기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거기 텍스트를 보고 텍스트가 읽혀야지 가능한 거죠. 스크린의 정보를 기본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 회의실, 정보, 디스플레이, 제품, 사파등 같은 적용 분야고요. 제시 이미지가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콘텐츠 크기와 디스플레이 크기 관계 정확히 된다. 교육적 표준은 이러한 퍼센테이지 엘리멘트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아래쪽 보면 퍼센트 EH라는 게 있는데요. 글자 크기 대비 이 스크린의 세로 길이의 비율을 엘리멘트 헤이트라고 합니다. 엘리멘트 헤이트 퍼센트 엘리멘트라고 하고 이 글자 크기가 스크린의 길이의 4%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게 설계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가 관찰자에게 단서가 없고 오랜 시간 동안 콘텐츠를 보지 않을 경우인데 즉각 보고 무슨 글씨인다 알아봐야 되는데 이 글씨는 잘 안 보이죠. 3%면 보일랑 말랑 굉장히 집중해야 보이는 건데 여러분이 영상 설계에는 4% 정도로 스크린의 길이가 얼마만 길인데 거기에 글자 크기가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글자를 무작정 키울 수는 없어요. 글자를 키울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PT 화면에 20pt거든요. 그 20pt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 그 파워포인트 만들면 첫 번째 나온 글자가 아마 그냥 쓰면 아마 20폰트일 텐데 그 20폰트가 4% 확보할 수 있냐. 그러니까 스크린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아까 보셨듯이 스크린 사이즈가 무작정 크다고 하면 이제 사각의 귀퉁이에 걸려요.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적당한 사이즈를 우리가 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또 보시면 적정 스크린 사이즈 또 확인하기 위해서 해상도 1920, 1080 기준으로 설명드리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클로시스트 뷰가 있고 뭐 파이스트 뷰가 있는데 가장 원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 뭐 시력 계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사람 시야의 각도가 위로 한 15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아래로 한 60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좌우로는 한 50도 정도가 되는데 그게 이제 표준 렌즈고 여러분 눈이 그 정도 시야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대충 그래요. 근데 아래쪽으로 조금 더 잘 보여요. 왜냐면 우리가 걸어 다니기 때문에 아래 넘어지지 말라고 여러분 시야가 아래쪽으로 방사각이 조금 더 시야각이 넓다라고 하기 때문에 스크린이 위쪽에 있는데 딱 가운데 스크린에서 여러분 시야각을 고개를 치켜들지 않고 그냥 정면을 바라봤을 때 15도 이상 올라가면 고개를 제껴 올려야 되거든요. 15도 이상 올라가면은 여러분 한 5분 10분만 봐도 힘들어서 못 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도가 안 넘어가야 되고 중간으로 봤을 때는 사실 15도 이내로 가도록 어떤 하는 기준이 좀 필요하고요. 커버리지인데 커버리지는 자, 이 스크린 사이즈에서 직선을 그어 가지고 60도 선 긋고 60도 선 근 여기가 V포인트예요. 이 안으로 바꿔나가게 되면 이게 스크린이 한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상하감수로 계산해 보면 결국 60도 60도면 여기 각도는 비주얼 각도는 120도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거리라는 걸 제일 앞에다 자석 배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최소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요 앵글에다가 자석을 배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설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20도인데 그냥 여기 앞에서부터 120도가 아니라 사선 긋고 60도 들어온 데에서 만나는 여기서 베이스 포인트고 여기다 자석 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IH라고 해서 이 스크린의 길이가 최대 거리가 8배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크린의 길이의 최대 거리는 8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1m면 8m 이상 자석 배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는데 4, 6까지도 가능하지만 8이 최대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영상 스크린에 밝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안시에 대한 내용인데 30럭스, 50럭스, 100럭스, 300럭스 이렇게 돼 있는데 사무 공간이냐, 공연 또는 기업체 회의실이냐, 뭐 개폐막식 같은 야외 공연에 따라서 요구되는 럭스가 좀 다르긴 합니다. 요거는 이제 북미 조명기술사에서 정리해 놓은 건데 요거는 보시기 바라고 중요한 거는 이 스크린의 높이 길이가 수직 길이가 가장 먼 거리에 8배가 안 넘어가도록 해라. 그러니까 스크린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그러니까 가장 어디까지 자석 배치를 할 수 있는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작아도 안 되는 거. 커버리지는 60도, 60도. 수평으로는 그러니까 120도. 그러니까 딱 120도다, 60도라 말할 수는 없죠. 이 그림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스크린 사이즈에서 와서 스케치업으로 한번 가상선을 그려서 여기 앵글부터 카메라 그 자석 배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하고 수직은 정면에서는 15도, 제일 끝에 높이에서는 30도 안 넘어가도록 해라. 근데 공연장에서는 좀 그게 쉽지 않죠. 그다음에 EH 4% 확보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글로만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이게 뭔 말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감도 안 잡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케치업으로 해야 되는데, 자, 요거를 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실행시키고 새 프레젠테이션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 하나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우고 그다음에 삽입에서 텍스트 상자 글자 상자 가로 해서
20pt 이렇게 적어보세요. 20 폰트라는 얘기입니다. 20pt. 그러면 이게 지금 글자 사이즈가 얼마인지 보면 폰트가 18이네요. 이거 18 폰트. 18부터 제일 작은 게 18인가 봅니다. 18 폰트는 이 정도 사이즈고, 자 이렇게 하나 두고요. 옆에다 복사해서 조금 키우겠습니다. 이거를 20 폰트로, 20 폰트라고 하고 이 사이즈를 진짜로 20 폰트로 바꿔주세요. 20 폰트. 옆에 또 하나 더 두고, 자 이번에는 좀 더 키운 사이즈가 20 폰트 다음에는 24 폰트네요. 자, 24. 그래서 요거를 쭉 만들어 가지고 60 폰트까지 만들어 가지고 시력 검사처럼 만들어서 그 스케치업 화면에 던져 놓고 제일 뒷좌석에서 이 글자를 읽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이 제대로 한 거고, 못 읽는다. 그러면은 스크린 사이즈가 너무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야각도 가리고 글자도 안 보인다. 그러면 스크린 하나 더 배치해야 돼요. 사이드 쪽에 안 보이는데 사각지대다.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복사해서 어디까지 갈지 봅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관객 그 레커멘데이션 하는 거는 도저히 스크린 사이즈를 더 키울 수도 없고 사각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작은 포인트로 가는데 18 폰트는 사지 말고 PPT 만들 때 24 폰트 이상을 권장한다. 이렇게 역으로 주면 되겠죠. 자, 요거는 24 폰트였으니 이게 24 폰트였죠. 자, 그 다음은 28 폰트. 이거 28 폰트입니다. 28 폰트 하고, 그 다음은 32 폰트 4씩 올라가나요? 자, 여기는 30 폰트. 32 폰트네요. 자, 여기 32하고 실제로 사이즈도 32 사이즈로 키우라는 거죠. 32 사이즈로. 자, 아까 제가 이거 28로 이거 28이 아니라 28인데 28로 돼 있고, 요거 24인지 확인하고 20인지 확인하고 18, 20, 24, 28, 32. 다음은 복사해서, 자, 32 다음에는 36이네요. 자, 36으로 붙여주고, 그다음에 복사해서 이 다음은 40pt 40 가고요. 하나 더 쓸 수 있네요. 옆에 복사해서 이번에는 50pt일까요? 42 다음에 44pt.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시작할까요? 여기서 시작합시다. 여기는 이제 44 했으니까 44, 지금 여기가 44죠. 44. 그다음에 48 폰트. 그다음에 복사해서 여기는 이제 54 폰트. 자, 과제로 요거 지금 수업 시간 한 거 요거 여러분이 모델링 해가지고 스크린 배치하고 스크린 안 가리게 하고 적당한 스크린 사이즈 해가지고 프로젝트 배치하는 것까지 개별 과제로 제가 내라고 했습니다. 그걸 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스피커 배치를 얼마나 더 창조적으로 할 건지는 기말고사 조별로 하고요. 개별 과제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54pt고. 그러니까 제 수업은 여러분이 수업만 충실하게 들으면 과제는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54인데 60pt 여기는 60pt. 그다음에 여기는 복사해서 60pt 이상은 잘 안 쓰긴 한데, 근데 대제목 같은 경우는 쓰기도 하죠. 66까지만 합시다. 나머지는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여기 66pt고 이 사이즈가 밀리밀이에요. 이 세로 길이 밀리밀입니다. 사실은 확인하시기 바라고. 폰트 사이즈는 IH로 확인한다. 자, 마지막으로 72pt 72. 조금 더 할까요? 한 김에 가운데 정렬을 조금 해주고. 이걸 계속 만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하나 그냥 만들어 놓으면 레퍼런스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큰 것도 있을 것 같으니까 70 가운데다 그냥 하나 해놓읍시다. 그래서 72폰트 이상까지는 안 쓸 것 같긴 한데요. 80폰트 80폰트 80 이거보다 하나 더 큰 것까지만 하고 이거보다 더 큰 글씨는 이제 거의 안 쓸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그죠? 여기는 88 네, 88폰트. 자, 이 정도 넣어놓고 자, 요거를 슬라이스로 시작하시고 요걸 그대로 캡처합니다. 1920 1080으로 1920 캡처해서 1920 1080 해상도가 FHD 해상도로 하겠습니다. 끝에서 화면 끝으로 여러분 PC 해상도가 낮은 녀석은 아마 이 해상도가 지원이 안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이거를 JPG 파일로 저장을 하시고요. PNG도 아마 될 겁니다. 폰트 사이즈 SIZE 시뮬레이션 이라고 해놓고 바탕화면에도 저장해 놓을게요. 바탕화면 저장해 놓고 여기다 이제 불러옵니다. 자, 여기 브라이언 메리 위에다 덮어 쓰든지 아니면은 새로 하든지. 자, 파일에 가져오기에서 폰트 사이즈 시뮬레이션 요거죠. 요거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이 위에다 갖다 놓으십시오. 여기 끝에다 딱 갖다 놓으면 되겠네. 갖다 놓으려고 했더니 이 녀석이 뒤에 있네요. 잘못됐다. 딱 맞춰서 갖다 놓으려 했더니 뒤에 갖다 주는 것 같아서 다시 이 위에다 엎어 놓겠습니다. 파일에 가져오기 폰트 사이즈 시뮬레이션 가져오기. 그래서 여기 귀퉁이에다가 붙이고 여기 붙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로 조금 이동해야 되죠. 사이즈를 지금은 너무 큰 것 같고 아까 그 그림 사이즈 그 조정을 하고 줄일 걸 날릴 걸 그랬네요. 괜히 날려버려가지고. 자, 그러면 배율에서 도구에 배율에서 아까 사이즈가 이 정도 사이즈였던가요? 일단 줄여봅시다. 그리고 이동해서 가운데로 이동하고 정 가운데인지 확인하고요. 거기에서 면 스타일 액션으로 가서 정 가운데인지 조금 더 가야 되네요. 옆으로 좀 더 가거라. 그리고 다시 정 가운데인지 확인하고 좀 더 가야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너무 많이 갔나? 너무 많이 갔는데 이번엔 또 요선 때문에 제가 헷갈리네요. 요선 좀 날릴게요. 지금 날리고 여기도 좀 날리고 조금만 더 옆으로. 빨간 선이 나와야지 그거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정면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면 스타일에 액션을 날리고 저장 한번 할게요. 아까 또 날려먹어서 저장 한번 하고 지금 수정.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뒷좌석에서 이 폰트 20폰트나 18폰트가 보이는지 자, 이 제일 작은 이제 퀄리티로 갈지 한번 가봅시다. 도구에 카메라 위치 중에서 제일 뒷좌석 던져놓고 자, 여기서 폰트 사이즈가 18포인트 보이죠? 네. 자, 그러면은 풀 HD 해상도에 이 정도 사이즈로 갈 때 우리는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왼쪽 사이드 좌석에서 시야 보기에서 카메라 위치 중에서 제일 사이드 좌석 이쯤 되죠. 여기에서 스피커 가리는지 자, 안 가립니다. 안 가리고 뒷좌석에는 괜찮고 18포인트 보입니다. 잘 보여서 확인이 가능하고 자, 그럼 이게 16대 9고 이게 몇 인치인지는 요 대각선 길이 여러분이 재면 되겠죠. 아니면은 그냥 여기에서 그냥 치수 도구에 줄자가 있을 겁니다. 요거에서 여기에서 길이 나오냐? 나와라.
시작점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하면 얼마냐? 표시가 안 돼. 지금 제가 줄자 기능을 잘 못 쓰네요. 요렇게 찍으면 되나요? 줄자 기능이 도구에서 아니면 요거를 찍으면 되나? 아닌데 도구에서 줄자 끝지점에서 끝지점까지 길이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아래 나오네 5.42m 정도 되나 봐요. 정확히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잖아요. 여기인데 이렇게 해서 확인해 봅시다. 네, 5.42 정도 맞네요. 5.45 정도. 그럼 세로로 얼마, 가로로 얼마 치수 정해서 우리 스크린 사이즈를 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이제 아까 제일 앞좌석에서 한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한눈에 안 들어오면 지금 제일 뒷좌석에서 18포인트 보였거든요. 보였기 때문에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한 번 더 제일 앞좌석에서 한번 놓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스크린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기 앞좌석에는 글자는 다 보기 때문에 스크린이 한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아마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어요. 언제까지 줄이냐? 18포인트가 뒤에서 보일 때까지. 그럼 미세 조정을 여러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하는데 자 문제는 아직 제가 여기다 의자 안 넣습니다. 사람도 안 넣고 앉은 키로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은 여기다 카메라 포지션 할 때요. 여기 위치 지정할 때 이거는 사람이 일어서 있는 그림입니다. 일어서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앉은 키로 해야 되거든요. 앉은 키로 해야 되는데 이게 스케치업이 이제 미국 거라 이 사람 키를 한 180 정도로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앉은 키로 보게 하기 위해서는 바닥으로 내려가셔서요. 내가 이 위치에서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으십시오. 여기 이 좌석이면 여기다가 직교로 선을 하나 그리는데 지금 이제 미터 단위거든요. 밀리미터 단위가 아니라 미터 단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0.6m 정도 아래로 선을 그어줍니다. 그러면 사람 키가 180이면 앉은 키가 1.2m니까 여기다가 포지션드 카메라 하면 이제 바닥을 뚫고 나가서 다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이게 앉은 키 시뮬레이션일 거니까 180m인 사람의 앉은 키, 그러니까 시야각, 근데 사람 시야각의 그 길이 앉은 키는 여러분 인터넷 검색은 몇 미터인지 나올 거고 여기만큼 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0.6 정도 아래다 그어주면 될 것 같고 여기다 카메라 위치 지정해 두시면 이제 앉은 키로 보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케치업에서 설정되어 있는 카메라가 일어서서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래쪽 그 앉은 키를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다 바닥에 선을 긋고 여기 끝에다 지정을 해라. 자 위쪽 발코니도 자 이 위치에 여기는 지금 좌석이 없을 거니까 여기 앉으면 여기에다가 선을 하나 그어줘야 된다는 거죠. 가운데다가 0.6만큼 선을 그어서 왜 180에서 앉은 키 1.6이기 때문에 0.6만큼 선을 그어주고 그리고 카메라 위치 지정을 여기다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그러면 앉은 키로 일어서 있는 사람이 앉은 키로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글자 잘 보이고 이상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제가 위치 지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포인트를 자 제일 뒷좌석, 그다음에 아랫좌석, 그다음에 확인해야 될 사각이 또 사이드 좌석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우리 사이드 이 좌석이 잠깐만 사이드가 여기 이 객석이겠죠? 예, 이 객석 여기 사이드에서 내려오는 거. 자 여기도 하나 더 두고 이 좌석이죠? 여기 0.6만큼 내리고 자 어느 위치 지정할 건지 자 제일 뒷좌석, 제일 뒤에서 사이드, 제일 안쪽에서 하나, 그다음에 가운데도 하나 있어야겠죠. 가운데 정가운데 위치가 한 이쯤 되겠네요. 자, 정가운데 위치에서 0.6만큼 더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에서 여기서 0.6 정가운데 하나 두고 그 다음에 맨 앞좌석이 어디냐? 헷갈려. 맨 앞좌석이 여긴 것 같은데 거기에 그리기 선
여기죠. 그래서 0.6.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포인트를 여러분이 따세요. 따시고 그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그러니까 제일 뒷좌석하고 뒷좌석, 제일 뒷좌석 귀퉁이,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운데 좌석 옆에도 하나 따야겠네. 옆에 하나 따고 그리기 선에서 옆에가 요 선에서 옆에 요거잖아요. 요것도 0.6을 하나 따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무슨 조치를 하는지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뷰포인트 딸 때를 제일 많이 딴 다음에, 자, 제일 뒷좌석에 카메라 위치 지정한 다음에 카메라 위치 지정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수업 종료할게요. 카메라 위치 지정해서 정면 바라본 다음에 정면 바라보고, 자, 시뮬레이션 하는 요령입니다. 여기다가 카메라 아니죠, 보기의 애니메이션에 장면 추가, 장면 만들기. 자, 첫 번째 장면 만들어졌고요. 자, 두 번째 장면은 이쪽 사이드 좌석, 아까 내가 만들었는데 어디 갔냐? 여기 사라져 버렸네요. 다시 만들겠습니다. 여기였죠. 여기 이 선 따라서 쭉 가면 여기였죠. 여기 가서 0.6. 왜 사라졌지? 자, 여기에 또 카메라 위치 지정을 해서, 자, 여기 제일 뒷좌석에서 옆에서 바라봤을 때, 자, 스피커 안 가, 뭐가 생겼냐? 너는 뭐냐? 날라가라. 예. 자, 이렇게 해서 보기에 애니메이션에 장면 추가. 자, 1번 장면, 2번 장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스피커 딱 안 걸렸네요. 자, 그 다음에 1층으로 내가 1층 아래쪽, 자, 카메라 위치 지정해서 이 장면 가서 제 1층의 제일 뒷좌석 요거 해서 장면 3 장면 추가, 보기에 애니메이션에 장면 추가. 자, 장면 1, 장면 2, 장면 3. 그다음에 아까 뽑았던 것도 있죠. 1, 2, 3 장면 했고, 자, 여기 사이드 좌석으로 가겠습니다. 카메라 위치 지정. 할 때마다 계속 위치 지정할 수 없으니까 씬을 저장해놔 가지고 하는 거죠. 자, 여기는 살짝 위가 짜글리긴 했는데 아마 이렇게 본다 치고 이렇게 보기에 애니메이션에 장면 추가. 자, 장면 1, 장면 2, 장면 3, 장면 4. 그다음에 가운데 좌석으로 이제 가야겠네요. 가운데 좌석, 카메라 위치 지정, 가운데 좌석 가서 전 가운데 좌석에서 바라보기.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카메라 보기에 애니메이션에 장면 추가, 장면 5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할 거냐, 이거 영상 만들어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장면 1, 2, 3, 4, 5를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자, 지금부터 영상 시뮬레이션을 보겠습니다. 쭉 돌아가면 시야각 시뮬레이션이 딱 이루어지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포인트를 여러분이 따가지고 사각이 있을 것 같은 포인트를 지정하라는 겁니다. 지정하고, 자, 제일 앞좌석. 자, 앞좌석은 너무 위에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한 화면에 안 나오는데 어쨌든 따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애니메이션에 장면 추가. 자, 1번 장면. 자, 이제 프레젠테이션, 여기 보기에서 X선 있잖아요. 축을 빼십시오. 없어지고. 자, 여기서 자, 뭐 프레젠테이션 할 때, 자, 제일 뒷좌석에서 바라본 영상 시뮬레이션입니다. 작은 18포인트까지 잘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왼쪽 제일 뒷좌석 귀퉁이에서 스피커가 가리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아래층 제일 뒷좌석에서도 스크린이 다 가리지 뭐 이상 없게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스피커도 안 가렸다고 얘기를 하고, 제일 아래쪽 사이드에서도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중간 좌석의 뷰입니다. 제일 앞좌석의 뷰인데, 제일 앞좌석은 스크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앞좌석 배치를 뒤로 좀 가게 배치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폰트가 안 됐어. 그러면 18포인트가 잘 안 흐리게 보였어. 그러면 이 공간에서 이제 금액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컨설팅 레커멘드는 이 공간에서 영상물을 만들거나, 뭐 교회도 좋고 공연장이거나, 뭐 24폰트, 28폰트 이상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돈이 더 있다. 그럼 18폰트 가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저렇게 영상 시뮬레이션인데
정답은 제가 여기서 더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사이드 좌석에서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사이드 좌석에서 그 여기 스피커가 가리는 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 조그만 디스플레이를 더 놓는다든지 아니면 스크린을 뒤로 가본다든지 앞으로 가본다든지 해가지고 최적의 사이즈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이 여기 발코니 끝에다가 모니터에서 글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 모니터 넣어가지고 그런 시뮬레이션도 해보시고 최적의 배치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밑바탕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고 스크린은 이제 이거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형태로 디자인하시겠죠. 이해가 가시는지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 천천히 따라하시면 다 문제 없이 지장. 그래서 요 장면 1부터 2부터 3까지 영상 만드는 것까지 해볼까? 45분이니까 요거를 이제 그 영상 만드는 게 아마 파일에서 내보내기에서 애니메이션에 동영상 해서 MP4 H264 코덱으로 하시고요. MP 아토 프렉해서 바탕화면에다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영상물을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에다 붙여버리면 이제 영상 시뮬레이션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향 시뮬레이션 이지로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좋은 뭐 우리는 스피커 배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최대 적정한 스크린 프로젝터 사이즈도 이렇게 됩니다라고 배치를 해주고 프로젝터에 이제 스크린 말고 프로젝터 위치는 이제 가로 길이를 알면 스로우 레이쇼 알 수 있잖아요. 프로젝터 여러분이 선정한 스로우 레이쇼 정해서 최적 위치를 잡아내면 어떤 공연을 하거나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이 친구는 음향 엔지니어인데 영상 디자인까지 잘하네라고. 영상 디자인하는 사람도 요 시뮬레이션 못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쓰는 테크닉이다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롯데 오산연수원 한 50억짜리 프로젝트에도 지금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화면은 실제 시뮬레이션 완성된 거는 다음 주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제 얼마나 디테일하게 가느냐는 얼마나 여러분 스피커 배치를 잘 했냐에 따라 조금 뭐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 스피커도 이제 가져왔을 때 그냥 모델 가져오니까 선만 있는데 이걸 이제 스케치업에서 가져오면 조금 검정색 화면으로 뭐 메이아이 UPQ를 검색한다든지 해서 좀 더 실사를 가져오면 좋을 것 같고, 3D 캐디 파일을 임포팅해도 조금 더 이제 이 사이즈는 정확한 거니까요. 좀 실사를 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일부러 아직 의자 배치나 저기 사람 배치 이런 건 안 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검색하십시오. 모델 가져오기에서 사람 가져오기 뭐 피플을 하면은 되고요. 그걸 보여드릴까? 어차피 컨버팅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제가 시뮬레이션 하는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고, 저도 여러분 이제 계속 실물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저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한데 요거였나 모르겠네요. 컨버팅 되는 동안에 여기에서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다음 시뮬레이션인데 떠라. 영상 시뮬레이션 한 것만 보여드릴게요. 요거네요. 실사하고 똑같이 꾸며서 이제 그 파워포인트에 집어넣어서 슬라이드쇼 현재 슬라이드 돌아가려나 모르겠네. 그러면은 이제 PT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사람들 모델 가져오기 위해서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스케치업에서 모델링 한 게 아니라 가져와가지고 집어넣고 대가리가 안 가리는지 가운데 전광판하고 뭐 라이너리 스피커도 배치한 다음에 중간 위치 뭐 위에서 바라봤을 때 위치 뭐 지장 없다 이런 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제 이제 현장에서 이런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도 이제 진짜 제 수업하는 PPT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얼마나 디테일하게 할지는 뭐 모델 가져와서 입히고 뭐 그런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닫아두기로 하고 영상이 다 만들어졌을 것 같거든요. 바탕화면에 제가 만들어졌는데 영상을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플레이하면 안 되고. 네, 지금 영상을 만들었고요. 요거를 이제 재생시키면 우리가 씬 만든 대로 영상물이 나와서 이걸 이제 파워포인트에 넣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영상 시뮬레이션. 근데 옆에 껍데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스피커 배치하는 건 더 꾸미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컨셉이에요. 컨셉입니다.